네, 이번 주를 달군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직 중견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는 혐의로 자칭 수산업자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사건 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뭐 수산업자 김모 씨가 본인이 이제 오징어 사업을 하겠다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서 갈취한 이 사기 사건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신빙성,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중견급 언론인을 통해서 주요 정치인 등을 소개받거나 또는 포항 지역의 이 부장 검사나 경찰서장 등 유력한 인사들과 만남을 과시하면서 사기 행각에 좀 이런 사람들과의 인맥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뭐 한 부장검사와 남부경찰서장이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유명 언론인 등도 정치인들 소개해주는 역할 그 대가로 뭐 골프채나 자동차를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데 뭐 진실 여부는 다퉈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일로 검사나 경찰서장 그리고 언론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 사회 공적인 영역이나 민간 영역에서 등불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 얼굴 들기 힘들 정도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지금 이게 정말 일파만파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 뭐, 박지원 국정원장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은 뭐 식사도 하고 선물도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박지원 원장 측에서는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근데 그때 김영란법이요. 식사하는데 그 3만원. 그 다음에 선물은 원래 5만원이에요, 한도가. 지금은 이제 축산물 10만원으로 지금 좀 늘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박지원 원장께 그 세 가지만 질문하면, 첫째는 이제 그 식사 있잖아요. 지금 이게 수산업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가짜. 이분이 그 110몇 억 사기 범죄로서 돈을 이렇게 그 엄청나게 많이 뿌린 이런 로비로 많이 쓴 사람이에요. 과연 이게 식사를 하면서 그때 국회의원이죠. 근데 과연 3만 원짜리 미만의 식사를 했을까? 이걸 이게 의문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물인데 이 사람이 이게 가짜 수산업자가 박지원에게 혼자한테만 선물 보내지는 않겠죠. 선물을 이게 뭐 똑같은 선물을 몇십 명, 몇백 명한테 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굳이 박지원 의원한테만 싸게 5만 원짜리 밑에 싼 걸 이게 보냈을까요? 똑같이 이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비싼 걸 받고 이게 서류가 있다면 이 부분도 저는 박지원 원장은 이게 고가가 아니라지만 근데 다른데 여러 몇백 세트나 몇십 세트를 동시에 뿌렸다면 그럼 이게 다른 건지 그것도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한 번 이게 우연히 소개받아 만나가 끝인데 어떻게 집 주소를 알죠? 집 주소를 이게 모르고 몰래 알아내가 선물 보내면 화냅니다. 집 주소를 이게 본인이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집으로 이게 선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이게 친분 없이 집으로 선물 보내기 한 번 딱 우연히 만나서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 점도 저는 좀 더 성실하게 해명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 질문 형식으로 논평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이런 어떤 의견이 전제가 돼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측의 입장도 저희가 좀 전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체육계 쪽에서 일한다고 소개를 받아서 덕담을 건넨 정도고 선물을 받은 적은 있는데 특별히 고가이거나 기억에 남는 선물은 아니다. 이게 아마 이제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해명성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이게 정관계 인사들로까지 번져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김 씨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이 생계형 사기 등으로 좀 아마 범죄를 일으켰던 소위 이제 자범이라고 불렸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정관계 인사까지 이렇게 퍼져갔느냐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 교도소에서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기죄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또 이제 징역형을 받고서 복역을 하던 전직 언론인을 만나요. 거기서 이제 이런 정치 얘기를 하고 나와서 자기가 모 전직 의원, 중진 의원입니다. 야당의 빅팬이다. 좀 소개시켜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살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중진 의원들의 소개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신뢰가 생기거든요. 이 사람 소개면 굳이 뭐 내가 다른 걸 검증 안 해도 된다. 약간의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그것이 언론계, 검찰, 경찰 뭐 등등의 확산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구태가 그냥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향응 받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뭐 예컨대 골프채니 중고차니 등등의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을 이제 받는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주도층이잖아요. 주도층의 어떤 이 도덕적인 결함, 불감성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번 것들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수사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그칠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뭔가 이 끝을 보는 그런 수사를 경찰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언론, 법조까지 일파만파 퍼진 이 수산업자 스캔들 분석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